코츠월드의 고풍스러운 작은 마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은퇴한 변호사 아르트르는 오래된 돌집에서 조용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65세의 아서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기품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내 마그렛과의 결혼 생활은 40년째 이어져 왔지만 예전과 같은 설렘과 열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진 지 오래였다. 아들 윌리엄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바쁘게 지내느라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자선음악회 초대장을 한 장 받게 되었다. 별 기대 없이 무심코 초대장을 넘겨보던 그의 눈길이 한이름에서 멈췄다. 캐서린, 잊고 지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다. 젊은 날, 수줍게 웃고 있는 캐서린의 사진이 빛바랜 앨범 속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 아서는 어색한 발걸음으로 공연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연장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서는 그 틈에서 캐서린을 발견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쳐 흘렀다. 깊은 눈매와 온화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캐서린?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아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캐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서?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캐서린의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40여 년 만의 재회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캐서린은 여전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남편과 사별한 후 고향인 이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캐서린의 손녀 에밀리가 운영하는 작은 옷가게를 도우며 가끔씩 자선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아서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 아내 마가렛과의 덤덤한 관계, 미국에 있는 아들 윌리엄에 대한 그리움까지. 캐서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유쾌한 농담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서는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아서는 에밀리의 옷가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가렛에게 줄 선물을 고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캐서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에밀리는 쾌활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아서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곤 했다. 에밀리 덕분에 아서와 캐서린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코츠월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기도 하고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기도 했다. 캐서린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서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캐서린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 아서는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캐서린의 밝은 미소, 재치 있는 유머,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서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와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서와 캐서린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노을이 붉게 물든 코츠월드의 언덕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었다. 아서, 우리...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서가 입을 열었다.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젊음, 열정, 그리고 사랑. 아서의 고백에 캐서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저도 그래요. 아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애틋하고도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캐서린과의 입맞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마가렛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캐서린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본물이 터져버린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아서는 캐서린을 만나러 에밀리의 옷가게로 향했다. 캐서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아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캐서린, 어제 일은... 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알아요, 아서. 캐서린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에 대한 마음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였다. 아서는 여전히 마가렛의 남편이었고 캐서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깊은 감정에 늪에 빠져버렸고 거기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졌다. 아서는 마가렛에게 거짓말을 하고 캐서린을 만났고 캐서린은 죄책감 속에서도 아서와의 만남을 멈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듯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늦은 밤 아서는 캐서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에밀리는 런던에 출장을 갔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캐서린은 아서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이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서린,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어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그래요, 아서. 캐서린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고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캐서린은 그를 보내야만 했다. 아서,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캐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캐서린. 아서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아서의 아들 윌리엄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큰일 났어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슨 일이니? 아서가 놀라서 물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윌리엄의 전화는 아서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동안 윌리엄이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아서는 윌리엄을 돕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가렛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마가렛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윌리엄을 돕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서가 힘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마가렛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가족보다 당신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마가렛의 말은 아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동안 캐서린과의 관계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마가렛 그리고 윌리엄. 그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아서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캐서린과의 관계도 윌리엄의 사업 실패도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서는 캐서린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서는 캐서린을 만나러 에밀리의 옷가게로 향했다. 캐서린은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아서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캐서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서? 캐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윌리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가렛, 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설마...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캐서린? 아서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캐서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아서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서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서, 당신을 이해해요. 캐서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에게 와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캐서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구슬픈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서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와 마가렛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캐서린과의 관계, 윌리엄의 사업 실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가렛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다. 마가렛, 정말 미안해요. 아서가 용서를 구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알아요. 아서. 마가렛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당신을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였으니까요. 마가렛은 아서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서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아서는 윌리엄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다행히 윌리엄의 사업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서는 또한 마가렛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예전처럼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캐서린은 다시는 아서를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가끔씩 자선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에밀리의 옷가게 일을 도우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아서와의 추억은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아름다운 보석처럼 간직되었다. 시간이 흘러 윌리엄의 사업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 윌리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서와 마가렛의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아서와 마가렛은 코츠월드의 언덕을 산책하고 있었다. 저 멀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가렛, 우리 정말 다행이에요. 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아서. 마가렛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사랑, 용서, 이해, 그리고 감사.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미소 속에 녹아 있었다. 아서는 문득 캐서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서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 그리고 자신의 가슴 한구석에 그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가 캐서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서는 다시 한번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런던으로 떠났다. 에밀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패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고 캐서린은 손녀를 돕기 위해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캐서린은 코츠월드를 떠나면서 아서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코츠월드와는 사뭇 달랐다. 활기차고 분주한 도시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는 대조적이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에밀리와 함께 지내면서 차츰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에밀리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캐서린은 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에밀리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은 우연히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윌리엄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캐서린, 안녕하세요. 윌리엄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윌리엄, 이게 얼마만이에요? 캐서린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어요. 윌리엄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계세요. 윌리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캐서린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신세라니요? 무슨 말씀을? 캐서린이 손사래를 쳤다. 아서와는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캐서린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훨씬 더 밝아지시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윌리엄의 말을 들은 캐서린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아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다. 다행이네요. 캐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서가 행복하다니 저도 기뻐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캐서린을 다시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캐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아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윌리엄. 캐서린이 결심한 듯 말했다. 언젠가 꼭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캐서린은 윌리엄의 초대를 받아 아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윌리엄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캐서린을 초대했다고 했다.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서와 마가렛은 갑작스러운 캐서린의 방문에 깜짝 놀랐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환영해 주었다. 캐서린,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서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서? 캐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분도 여전히 정정해 보이시네요. 캐서린 덕분이에요.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갔어요. 캐서린은 마가렛의 말에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아서와 마가렛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캐서린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서와 캐서린은 단둘이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서,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캐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요, 캐서린. 아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서. 캐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격정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친구 혹은 소중한 인연을 바라보는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눈빛이었다. 아서,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캐서린이 아쉬운 듯 말했다. 에밀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캐서린.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놀러 오세요. 꼭 그럴게요, 아서. 캐서린이 환하게 웃었다.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캐서린은 그렇게 아서와 마가렛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왠지 모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서와의 추억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억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런던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그녀는 에밀리의 사업을 도우며 틈틈이 피아노 연주도 계속했다. 그리고 가끔씩 아서와 마가렛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나갔다. 어느 날 캐서린은 아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아서와 마가렛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다. 캐서린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아서와의 추억은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사랑과 잊혀진 과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애틋한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서와 캐서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찰나의 설렘과 열정도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감정이 강렬하게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서가 캐서린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마가렛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을 돌아보게 합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첫사랑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 추억에만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윌리엄과 에밀리, 아서와 캐서린의 관계를 통해서는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 간의 화합과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 한켠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